뭐라고요? 게임에서 개 보신다고. 갑시다. 자, 갑니다. 아까는 IOD 메트리를 했죠. 네. 지금은 IO도. 도. 그래서 이 도가 아마 지금 피자 시켜야지. 피자 시키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간접 적적하는 상황을 IO도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이제 IO도는 뭐냐? 그러면 우선 어찌됐건 아이오다인이 어찌됐건 타이트런트로 우선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에널라이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에널라이트를 의뢰를 받았어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에널라이트를 의뢰를 받았다 봤더니 철이 3가네? 그러면 철 3가는 산화될 수 있어요? 산화 불가능해요? 자, 만약에 철 3가가 산화가 되면 철 4가, 철 5가, 철 6가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철 3가 말고 4, 5, 6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철은 2가하고 3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 4가, 5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를 더 산화시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더 산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얘를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겠어요? 의뢰받은 철 3가를 어떻게 반응시켜야 되겠어요? 딱 보니 산화돼요? 산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산화가 안 되니까 전략상 얘를 뭘 해야 되겠어요? 얘를 환원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환원을 시키자고 전략을 잡으면 그때 아이오도 매트리에서는 넣어준 I 마이너스죠. 넣어준 I 마이너스 얘를 어떻게 넣는다? 이 아이오도 매트리에서는 잔뜩 집어넣습니다. 잔뜩 집어넣어서 이 I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준다? 얘는 보시다시피 어디 갔어? 얘를 다시 얘를 산화시켜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걸 요걸 아이오도 메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뢰받은 물질이 환원할 것 같아. 알겠어요? 혹은 환원으로 내가 방향 전략을 잡았어. 그러면 걷다가는 I2를 넣는 거예요? 그냥 I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요따가는 I 마이너스를 잔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환원이 되고 에널라이트는 환원이 되고 I 마이너스는 산화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화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봐요. 자, 에널라이트가 기존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 에널라이트를 나는 전략상 혹은 물질 특성상 아이고 이렇게 이제 환원을 시킬 거야. 환원시킬 거야. 그러면 이때 넣어주는 이 I 마이너스를 얼마나 넣는다? 잔뜩 넣는 거예요. 잔뜩. 알겠어요? 잔뜩이란 말은 기존 에널라이트 양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얘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쭈르륵 다 들어오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철 3가는 남아있게 되겠어요? 싹 전부 다 철 2가가 돼버리겠어요? 싹 다 환원해버리겠죠? 얘가 양이 훨씬 많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I 마이너스는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일부 남을 수밖에 없겠죠. 남고 덩달아 어쩔 수 없이 I 마이너스로부터 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I2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뭔 일을 하느냐? 여기다가 다시 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doing? 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실험 장비를 뭐라고 불러요? 뷰렛. 이런 실험 장비를 뷰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뷰렛에 들어있는 에널라이트. 녀석. 뷰렛에 들어있는 녀석은 무조건 뭐예요? 타이트런트. 뷰렛에 들어있는 애는 무조건 타이트런트죠?
무조건 타이트런트죠. 그죠? 네. 어? 그런데 아까 타이트런트 뭐였어요? 어? 아니 마이너스였잖아요. 뭐야? 이 말은 타이트런트를 새로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박이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이오 도메트리에서는 I-를 타이트런트처럼 활용했다가 I2에 대한 반응을 위해서 S2O3 E-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트런트를 도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I2 이 녀석의 역할은 뭐겠어요? I2 소매! 에너라이트. 얘가 에널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야 저게 왜 열라인데 족같네 진짜. 얘가 에널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철 2가는 철 3가로부터 전부 다 반응을 아 해버렸잖아요. 맞네. 그럼 더 이상 철 3가는 반응이 불가능하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I2가 반응을 해야 하므로 이 순간부터는 I2가 또 새로운 에널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개 다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I-를 타이트런트처럼 썼다가 만들어진 I2가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에널라이트가 되는 진짜 거예요. 이기적이네 맞죠?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S2O-를 똑똑똑 떨어뜨리면 얘하고 I2가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식은 이거고요. 그죠? 네. 반응식 이거고요. 그럼 이때 똑똑똑 떨어뜨릴수록 여기에 있는 I2 점 많아지겠어요? 점 없어지겠어요? 점 없어지겠죠? 그러면 점 없어지다가 어느 순간 얘가 극소량 남은 순간 극소량 남았을 때 이때 드디어 녹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S2O-를 넣다가 I2를 충분히 양을 줄여서 I2가 양이 아주 줄었을 때 그때 녹말을 쪽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녹말을 쪽 넣자마자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갑자기 turns blue. 알겠죠? 네.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I2가 극소량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얘하고 반응을 하겠죠. 아니 네. 그럼 당연적으로 어디 실려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런데 파란색으로 변하건 말건 S2O3 E-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면 S2O3 E-가 누구랑 반응을 하겠어요? I2랑 반응을 해서 I2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no I2 없어지는 거죠. No I2. 오! 그러면 I2가 없으니까 색깔이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오. 투명해지겠죠. Is very great idea. 투명해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 순간이 뭐예요? 당량점이다. 이게 당량점입니다. 아니 씨발 닥쳐. 알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I/O 도메트리라고 해요. 아시겠죠? 간접 적정. 됐죠? 쓰세요. 쓰세요. 근데 극소량 남은 순간인 거. 극소량 남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쓰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쓰시고요. 알아요. 네. 직접 조정해서 안 그 당량점을 토대로. 자, 우선 쓰세요. 빨리 쓰세요. 쓰세요. 야 닥쳐. 세영이 안 봤는데. 갑자기. 자, 썼어요? 갑자기. 써요? 자, 방금 동현이가 그러면 눈에 비지도 않는 걸 오. 어떻게 극소량 남았는지 알 게 뭐냐? 왜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다 선글라스 투명하거든요. 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극소량 남은 걸 어찌 알고 이 타이밍에 넣느냐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해석하기도 그건 시험에 안 물어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에서 I2가 극소량 남은 순간 녹말을 첨가한다. 이 사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만 낼 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극소량 남은 순간 녹말을 넣는 행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험 문제로 묻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안 묻지만 실제 실험을 할 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예비 실험으로 찾아냅니다. 부턴 예비 실험으로 찾아냅니다. 부턴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예를 들어 이 수용액이 100ml다. 100ml면 이 중에 일부 한 5ml 정도를 떠냅니다. 그러면 100ml에서 떠낸 거니까 농도는 다른 거예요? 농도는 똑같은 거예요? 농도는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5ml 정도로 조금 떠내고 그걸 이 실험을 반복해서 대강 당량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강.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대강 당량점을 찾아서 5ml 정도면은 S2O3 E-를 1ml 정도 넣으면 이 상황 비슷해진다를 예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5ml, 예를 들면 10ml일 때는 이 상태에서 얘를 10ml 떠냈을 때 S2O3 E-가 예를 들면 1ml 넣으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걸 예비 실험으로부터 확인을 하면 나머지 90이 남았잖아요. 그럼 90이 남았으면 이 데이터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9배니까 9ml 넣으면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9ml가 되기 8ml까지 충분히 넣어주고 8ml부터 녹말을 첨가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8.05, 8.0, 8.07, 8.1, 8.25, 8.17 해서 요 다음부터는 S2O3만을 쭉 넣어주는 거예요. 쭉 넣어서 진짜로 확 투명해지게 바뀌는 그 순간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는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그냥 아까워서 바로 직전에 넣어. 이제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매우 번거롭죠? 매우 번거롭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극소량 남은 순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렇게 애써서 찾아내는 거예요. 애써서 찾아내서 예비 실험을 통해 대강 데이터를 안 다음 그 다음 이 데이터를 쪼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네? 됐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교과서의 텍스트로 설명해 주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대학에서 화학 실험 수업을 들어야 그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이런 테크닉들을 알려주는 그럼 거예요. 평생 할 일 없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화학 전공할 일이 없으면 이런 걸 얘기를 들을 리는 없죠. 화학 전공 하겠어요. 됐죠? 예? 솔직히 선생님도 안 할 것 같죠 저희? 네, 뭐 화학 말고 더 재밌는 거 하세요. 네. 화학은 그냥 들을 게 재미없어서 안할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부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바로 부튼! 이겁니다. 여기서 강연을 부튼! 다음 주. 녹말 지시약을 직전 첨가하는 이유. 그거 정말 어렵네.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I2가 이 두 번째 반응에서는 이 I2가 그래서 누구랑 반응을 해야 돼요? S2O3 E-랑 산화원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I2가 S2O3 E-랑 산화원은 반응을 할 때 이 I2가 녹말에 의해 아까 이 말 기억나요? 네. 헬릭스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I2 주변에 저 녹말이 배에 꼬아서 이렇게 회오리 감자처럼 이렇게 감싼다고 했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녹말의 힐릭스가 되면 첨가하는 S2O3 E-와
직접 충돌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란 얘기예요. 어. 나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S2O3E-와 직접 충돌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둘 간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타이트런트가 들어오는 예민한 것에 따라서 색깔이 확확 바뀌어야 되는데 타이트런트는 충분히 들어왔는데 반응을 안 해서 아직 색깔이 안 변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 거기에 타이트런트를 넣고 색깔이 안 변하네? 색깔이 안 변하는데 충분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안 변하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좀 덜 넣었나? 하고 모르고 더 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뿍 더 넣는 순간 갑자기 얘가 반응이 진행해서 색깔이 확 변해 버리면 이거 뭐야? 이거 당연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실험 오차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I2가 힐릭스가 되는 그 양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I2가 힐릭스가 되는 양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실험 오차가 생겨도 그 오차가 더더욱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직전에 녹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런 번거로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의뢰받은 화학종이 환원될 수밖에 없다면 번거롭더라도 이 테크닉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뢰받은 게 산화가 돼버리면 맘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의뢰받은 게 너는 산화시키면 되구나. 그럼 바로 IOD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의뢰받은 게 아무리 봐도 이건 산화할 군형이 안 생겨. 철, 삼가 이거 산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이 아이오도로 가고 아이오도로 간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오다임과 녹말 사이의 힐릭스 형성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테크닉을 아이오도메트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아이오도메트리는 좀 설명이 장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만으로는 피부에 확 와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준 거예요. 문제 있어요? 이게 준 거예요. 이게 준 거예요. 여기서 몇 번을 반드시 풀어야 이게 완성이 되냐면 쭉 넘어갔으리 전기화학의 몇 번이냐? 전기화학의 여기 있다. 전기화학의 243번.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243번. 전기화학 호목 4에 있어요. 호목 4에 243번. 알겠죠? 243번. 이걸 꼭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꼭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해야 거기에 지금 뭐 몰수 계산하고 농도 계산하고 막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실제 몰수 계산하고 농도 계산하고 당량점을 찾아봐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고 이 문제는 뒤에 내가 해설지 써놨으니까 꼭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게 243번이 30번이니까 어디가? 여기까지 달려주세요. 243번 243번 여기 있다. 요거를 꼭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근데 그 멘트 안 바꿔요. 그걸 바꾸면 시그니처가 아니잖아요. 너무 이제 좀 유치해졌는데요. 유치하니까 기억에 남죠. 너무 약간 그 많이 우려 먹었어요. 그럼 뭐 도현이 하지 말든가. 뭐 하는 거야? 도현아. 전 학생의 도현이화가 되었군요. 그래요. 쌤도 해줘 쌤. 쌤 했어요. 저. 쌤 했어요? 쌤 했어요?
그래. 유주도 해줘 유주. 나도 해줘. 너 했어. 한 번 더 해줘. 아 기다려봐. 아유. 한 번 더 해줘. 아니 저기 안에서 쌤 강의 보고 있어. 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는 거야. 내가 이거 잘라서 주세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아 그럼 왜요? 아, 왜요? 아 그렇죠. 지금 자기가 동현이 동현이 때리는 거 촬영해야겠다. 동현이 때리는 거. 오 유주 동현이 때린다. 오 동현이 때렸다. 동현아 맞지 마.